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 지금 비유법과 운율 정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심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심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예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이 심상은 합쳐지는 말이 꼭 같이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뭐 감각적이라는 말이 꼭 앞에 붙습니다. 이 감각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감각적 심상은 무엇이 쓰였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심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영어로 IMAGE,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라서 영어를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구체화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사의 특징은 전부 다 시어의 의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감각적 심상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감각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오감이 있는 거죠. 이 오감을 통해서 이미지를 맞추는 문제도 기본적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 심상에서 심상이 이미지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해서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모의고사에 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함께 공자 감각, 함께 있는 감각이니까 두 개의 감각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이 전달된다. 다른 곳으로 전할전자 다른 이자 다른 감각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볼까요? 자, 불빛의 따뜻함이에요. 불빛의 따뜻함은 뭐야? 이 불빛은 시각이죠. 그런데 시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각의 따뜻함, 촉각화가 이루어졌죠. 최종으로는 이거죠. 따뜻함을 느끼는 거니까. 촉각화가 이루어진 거죠. 뭐를 대신 불빛이라고 했으니까 불빛, 시각이 촉각화로 변해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있습니다. 울음, 마지막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끝난 게 앞에 있는 금빛이죠. 울음인 울음인데 어떤 울음이야? 금빛의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금빛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울음은 청각인데, 소리인데, 근데 금빛이야? 그러니까 청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상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심상은 감각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자가 또 다른 서정관의 특성이죠. 지금 잠시만 이거 지울게요. 앞에 2페이지에
서정갈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서정갈래를 공부할 때는 서정갈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주체적으로 감상한다. 이게 서정갈래의 지금 학습 목표거든요. 그럼 시적화자는 누구냐? 시적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시인 자신이 내세운 대리인이니까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말하는 사람이 시적화자 시인을 대리한 시적화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찰자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일단은 시적화자라는 특성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 넘어가 보면 일단 지금 시적화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배를 밀면에서는 1년에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 배를 맨다. 명시적, 명확하게 밝을 명자 보일 시자요. 명확하게 보여요. 누가? 화자가 나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적 대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노래하는가? 아니면 시적 상황을 겪은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노래하는가? 네, 이거는 배를 매는 지금 밧줄로 지금 배를 매는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 노래한 시라고 봐야 됩니다. 자, 3번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시어들을 작성해라. 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잘못 선생님이 써놓았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는 뭐냐면 기쁨, 슬픔, 그리움 등등등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들은 우리가 시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그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를 밀며에서는 처음 사랑하는 감정을 우연히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하루 온종일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좋다라는 감정을 계속 일관되게 가져가죠. 중간에 변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네, 그럼 5페이지 넘어가서요. 시적화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혼자 말하는가? 네, 요즘은 말을 건네는 방식 그리고 혼자 말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독백체와 대화체를 표현하고 있죠. 독백체, 대화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이제. 네,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는 혼자 말하는 듯한 말투, 어조. 그래서 독백체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성해라.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이것도 한번 찾아서 작성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년을 보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 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년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 잡아다 배를 맨다. 엉겹결에 뭐야? 줄이네? 배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기치 않게 우연히 지금 사랑을 알게 돼서 지금 이 사랑을 지금 배를 매는 일에 사랑을 하는 행위를 배를 매는 일에 빗댔으니까 지금 우연히 지금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을 시작하게 됨을 말하는 거죠. 1년에서는. 2년은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 이거는 이 처음에 주어와 서술어만 따져보면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 은유법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를 매는 일은 사랑이다 라는 거.
계속 사랑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운명 같은 것이다. 이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운명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에서는 운명 같은 사랑이다. 사랑을 하게 되는 건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그러면 그 다음에 4연 가볼게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 사랑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지금 모두 같이 왔어요. 구름, 빛, 시간. 그러니까 사랑을 둘러싼 그 주변의 것들도 함께 와서 내가 그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납득하시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울렁인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처럼 힘들어, 이게 아니라 막 두려워서 감정이 올라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지금 사랑하면은 지금 구름과 빛과 시간, 지금 사랑의 주변 것들까지도 내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벅참과 감동이 돼. 납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주변 것들까지 내가 포용하고 수용함을 통해서 벅차오르는 감정에 지금 설레는 것, 이것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죠. 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가치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부터는 지금 그 같이 문제를 풀고 지금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받고 그 다음에 풀이해준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찍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갈게요. 이제 문제 풀어주세요.